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진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시간이 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사연들을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저희 막내 동생 죽음에 두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총 자녀가 저희 큰 언니, 그리고 정국이 오빠, 제 오빠죠. 그리고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오빠가 사고로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대가 끊겼다고 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게 저희 여동생 그레이스예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저희 여동생을 낳고 나서 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한 명 더 낳자 해서 낳은 게 저희 남동생 국철이에요. 그래서 총 5명을 낳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5만 낳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이제 시골 이사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목장 책임자로 해서 올라갔는데, 화목장이라는 거는 북한 무산군 그 광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무 뗄 그 집에서 불을 뗄 그 자재를 만드는 이런 그런 직책이에요. 그래서 광산 노동자이면서 저희 그 노력영웅 큰아버지가 힘을 써주셔가지고 미공급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시골로 이사를 가면 농사라도 짓고 할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게 시골 이제 산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농사도 하고 또 텃밭도 뭐 만들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내 내려와서 또 보고를 하고 직장에, 그리고 장사도 좀 해보려고 하셨고, 뭔가 이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집에 이제 오셨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머니가 시큰 거 되게 드시고 싶어 해서 감을 정신없이 사서 드셨는데, 비싸가지고 산 다음에 어머니 후회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딱 째려보더니 아이고 또 뭐가 있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고 하면은 이제 정신을 쓰러두시고, 빈혈이 오셔가지고 걷다가 이제 휘청휘청거리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마을에 한번 알아봤어요. 소파 하려면 얼마나 드냐. 그래서 알아봤는데, 소파라는 거는 이제 유산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애가 넷이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더 낳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또 애를 낳고 나면 몇 달 동안 또 누워 있어야 되고 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한테는 애 낳는 게 옵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토론하는 거를 제가 어릴 때 움푹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소파 하려니까 알아보니까 콩 20kg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차라리 낳아서 키우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포기를 하고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했죠. 왜냐면 아기를 없애는 돈이 더 드니까요. 그래서 그래 뭐 생긴 거 뭐 생명이니까 뭐 자기 명예 맡기자 이러면서 이제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언니랑 같이 저희 언니하고 동생 낳는 것만 포커스를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간 동생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언니가 집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당시 돌아가셨고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일 움직일 수 있는 건 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상황이고 하니까. 그리고 할머니 75세 6세 되셨고 너무 이제 연로하신 데다가 드시지 못하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셨기 때문에 식량 구입은 오로지 언니 몫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9살 10살밖에 안 됐지만 집에서 물 기러 오고 마을에 나가 싹재기 나무 주워오고 불 떼고 뭐 풀 같은 게 있으면 아니면 감자 껍질이라도 얻어다가 끓이고 뭐 이런 일을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떠나면서 그랬어요. 성희야, 나 갔다가 내일 저녁 밤 12시까지라도 걸어서 돌아올 테니까 어머니 애기 낳을 때 놀아지 않고 하니까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언니 오면은 오자마자 죽을 끓일 수 있게 항상 나무 준비해 놓고 뜨거운 물 준비해 놔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저저녁 한 8시 된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겨울은 빨리 어두워지니까. 근데 저희 언니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오다가 산을 넘을도 무서워하겠다 싶어가지고 국철이 보고 얘기했죠. 국철아, 누나같이 큰 누나 마중 갈까? 그랬더니 가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잡고 조금 걸어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동생을 업고 가다가 이러면서 조금 높은 이런 산 등성이 같은 데 올라섰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겁이 되게 많아요. 밤에는 나랑 항상 같이 다닐 때도 손이 막 땀이 나고 으스러질 정도로 내 손 잡고 이렇게 하고 둘이 같이 걸었거든요. 산에서 막 부엉이 소리가 되게 무서워요. 산에 밤에 웅웅 이러기 때문에 뒤로 와서 이렇게 확 잡아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막 그랬던 그게 기억이 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언니가 좀 덜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생을 업고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언니 빨리 오라. 언니 나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오라 소리치면서 언니 이름 불러보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너무 새드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세상 참 좋죠. 미국에서도 북한 노래 듣고 있고.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여섯 해전 다정하게 심은 꽃나무 무궁화는 살아서 길을 넘건만 그리운 오빠는 오지를 않네. 그때는 언니로 항상 바꿔서 불렀어요, 저는. 그리고 고향 노래다 보니까 항상 북한 노래 부르면 많이 울죠. 아마 북한 사람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전쟁 시기 때 6.25 때 생긴 노래인데 지금 저희같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부르죠. 그리운 언니를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 정성 다해 가고 왔네. 머나먼 감옥에서 고향 그리며 오빠도 우리를 생각하겠지. 북한 노래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면서 동생 없고 언니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진짜
야밤, 시계가 없었으니까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깊은 밤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업고 두벅두벅 집으로 걸어왔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들어오니까 언니 안 왔어? 그래서 예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리 펴고 이제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언니가 이제 그쵸. 언니 떠나기 전에 그때는 어머니가 이미 아기 낳았구나. 네, 이제 기억이 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잤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언니가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언니 찾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할머니가 막 말렸어요. 너 해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디를 간다 그러냐, 죽을 일이냐,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다렸죠. 근데 저희 언니가 처음에 집을 이제 떠나서 연사 장마당에 식량 얻으러 갔다가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기를 사실 낳았거든요. 근데 아기 낳을 때 어머니가 이제 아침 새벽 한 5시쯤 돼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성희야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났더니 너 불 켜고 가서 몇 시인지 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기억에 정확치는 한 4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4시에요 하니까 자. 그래서 또 누웠어요. 잤는데 또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 또 가서 봤더니 15분 지났어요. 15분 한 번씩 아프시다가 10분 한 번, 5분 한 번 이러더니 할머니를 깨우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래도 아기 나올 것 같다. 깨워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를 막 깨웠죠. 할머니 어머니 아기 낳았는데 했더니 응 하더니 일어나서 부엌에다가 아궁에다 이제 나무 장작 넣고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그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집이 까만 데다가 불을 떼니까 그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집을 이제 좀 비춰줬어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기름도 없어서 등잔을 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불 켜고, 벚나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중에 이제 하얀 껍질을 소유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껍질을 밝혀서 불을 이렇게 달면 따라락 꼬부라져가지고 나무에 가서 이렇게 딱 매달려 붙으면서 불이 붙는데 되게 환해요. 그게 뭐 하나 붙이면 한 뭐 50초 60초밖에 안 켜지지만 그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 준비하다가 머리맡에 딱 놨어요. 혹시 어머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네 입는 옷이나 안 입는 옷 다 가져와. 그래서 옷을 다 옷장에서 꺼내다가 할머니 옆에 갖다 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 안 될 것 같다고. 어머니 나 안 될 것 같아요 하니까 할머니가 올라왔어요. 그럼 동생 2명도 다 일어났죠. 일어나서 부엌 한 구석에 앉으라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이제 옆에 앉았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막 도와서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한참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 어머니는 아기를 좀 쉽게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너무 드시지 못해서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써가지고 할머니가 막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힘을 쓰라고, 안 그러다가 애가 배 안에서 죽는다고 힘을 쓰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한 30분 가량을 그러다가 아기가 나왔어요. 그다음 아기가 막 울음소리가 나는데, 우는 소리와 함께 막내 동생 국철이가, 남자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같이 막 우는데 하면서 막 사스러지고 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국철아 왜 그래 했더니 언니 여기 와버려. 누나 애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허둥지둥 가가지고 어두우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동생 그 다리를 툭 잡았더니 애기가 이제 양수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동생 앞에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거기 이렇게 미끄덩거리고 이렇게 잡히니까 애기 울음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이렇게 손을 잡아서 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또 오고 밀면 또 오고 그래서 이렇게 쥐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야 성이야 너 이거 잡아. 그래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잡겠다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이거 넣는 순간 이 태반이 배 안에 들어가 붙어버리면 너네 엄마 죽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살리고 싶으면은 이거를 손톱으로 꽉 눌러쥐고 놓지 말라. 대줄이니까 꼭 잡아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미끄러지니까 손톱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무서운 공포하고 우리 어머니 죽으면 어쩌나 그냥 그 생각만 나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쥐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할머니가 됐다 아유 됐다 살았다 이러면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자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옷을 이렇게 하나 집어가지고 동생이 자꾸 미끄러 잡을 수 없으니까 한 손 탯줄 쥐고 한 손을 동생을 이렇게 그 갓난 애기 태어난 걸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옷을 해서 애기를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국철이한테 자꾸 미끄러워져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쥐고 앉아 있는데 저 뭐 바지 옷 다 젖었죠. 향수가 그 어머니 터진 그 애기 집에서 나온 물에 해가지고 우리 다 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 옷들을 갖다가 닦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다 닦아서 이쪽으로 밀어내고 치우고 다 그러는데 그 복세통에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이제 6시가 지난 거죠. 그래서 날이 점차적으로 이제 밝아오면서 조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쓰러져 계셨고 그 다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동생 애기 태어난 애기는 어디 있지? 이렇게 봤더니 저쪽 끝쪽에 차가운 쪽에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불을. 근데 그 안에서 앵 하고 이제 힘겹게 애기가 조금씩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옷 갖다가 저희 국철이 바지 벗기고 옷 바깥 입히고 씻어주고 한쪽 밀어놓고 우리 동생 여자 동생 은혜 옷 바깥 입히고 이렇게 하고 치우고 할머니는 이제 그 묻은 거 다 갖다가 지금 빨래 빨고 그러고 막 복수통을 뜨다가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퍼다가 어머니 드리려고 그릇에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뜨거운 물 어머니 빨리 드리래요. 그래서 물 퍼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물 드세요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눈 떴다 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더니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나 여기서 힘 넣으면 죽는다고. 피 많이 흘린 데다가 먹지도 못했는데 너 여기서 자면은 못 일어난다고. 일어나라고. 너 새끼들 저 주릉주릉 가뜩 앉아있는 게 안 보이냐고. 정신 차려 하면서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막 때리고 꼬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러죠. 내 힘내야지 이러면서 눈 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이렇게 땅을 짚는데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일어나죠. 참 우리 어머니 진짜 강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딱 일어났더니 그래 가져와봐 마셔보자 이러더니 뜨거운 물 가지고 가서 드시더라고요. 한 사발을 전체를 다 콕콕콕콕 해서 뜨거운 데고 다 마시더니 숨을 하시더니 하더니 저보고서 성희야 너 저희 가서 배낭권 좀 풀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낭권 풀어다 드렸더니 그거를 이제 배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도 이제 산에 갈 때 배고프면 배를 묶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묶어주면 좀 이렇게 덜 배고파요.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끈 가지고 허기진 배를 좀 묶는 거죠. 참 저는 아직 애를 못 낳아봐 모르긴 하겠지만 배 안에 이렇게 큰 아기가 있다가 쑥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고프대요. 허전하고. 그래서 먹어야 된대요. 뭐 근데 우리는 물밖에 마실 게 없고 쌀 하나를 없었으니까 뭐 밥은 꿈도 못 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를 이제 동지고 그러고 나서 정신 좀 차리더니 어머니 애기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묻지 말라. 저지 나와서 먹여 살리지. 그러면서 할머니도 울면서 눈물 닦으시면서 빨래를 그냥 계속 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순간에 애기 저렇게 놔두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애기 저기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더니 어머니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어떻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제 목숨이 다해서 가는 때까지는 데리고 옵시다. 어머니 애기 좀 주면 안 돼요? 어머니 하면 계속 그러면서 울면서 할머니한테다가 이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어쩌고저쩌고 욕하면서 이놈의 세상 그거를 살려봤자 어떻게 살릴 거냐, 니만 죽는다, 먹지도 못하는데 저까지 파면 어떻게 사냐, 살아있는 다른 새끼는 봐야지 하면서 막 그러면 욕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그냥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나오자마자 제가 버벅버벅 기어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확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옷인가 어른 옷에다 이제 애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엎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찰랑씩 이렇게 뒤집어서 애기를 이렇게 안았는데 조그매요. 진짜 지하족만 해요. 요만해요. 여자들 그 운동신 있잖아요. 진짜 운동 신발만 해요. 내가 9살, 10살 그 조그만 어린 나이에도 애기를 이렇게 손 요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어머니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고
이렇게 여러분, 아유, 아들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배고팠나 봐요. 어머니 손이 이제 이게 입가에 이렇게 오면 그걸 빨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본능이, 살려는 본능은 참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물렸어요. 젖을 물렸는데 젖이 안 나오죠. 몇 날 며칠 못 먹었는데 젖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애가 계속 칭얼칭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설에다가 따뜻한 물 담아오라 그래가지고 세수하는 다야에다가 이제 찬물에다가 뜨뜻한 물 섞어가지고 수건에다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모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가지고 애기 다리 잡고 이러면서 도와서 모욕 다 시켜서 꺼내가지고 호되기에 싸서 이제 안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안고 젖을 또 물리시더라고요. 근데 뭐 나오는지 어쩐지 애기가 계속 힘겹게 빨다가 울고 그러더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눕혀놓고 이제 있는데 언니가 온 거예요. 연사 장마당 갔다가 왔는데 식량을 하나도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서 갈 때 이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입던 옷 몇 개를 갖고 갔거든요. 가서 팔아가지고 뭐 사온다고. 근데 팔아가지고 이게 식량을 500g인가 1kg인가 사가지고 오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다고 강도가 이제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고 16살밖에 안 되고 하니까 뭐 강도 만나면 뭐 꼼짝없이 뺏기는 거죠. 그리고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 다 긁히고 막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들어오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어머니 나 쌀도 못 가져왔는데 애기나 그렇게 누워있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하면서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저희도 울고 가족이 뭐 다 앉아서 울었죠.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마을에서 어떤 이민반장 할머니가 올라와가지고 저희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 저희 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콩 20kg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무산장마당 가서 팔아가지고 벽지하고 햇가루, 햇가루라는 게 페인트죠. 그 페인트, 그 돌로 북하는 이제 석회라고 해가지고 석회를 갖다가 이제 물에다 넣으면 부식이 되면서 훅훅훅 끓어요. 그래서 그 물을 솔에 묻혀가지고 바르는 게 이제 그 해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페인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석회 가루를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옥수수를 7kg 주겠대요. 갔다 온 값으로. 그러면 엄마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3일만 이제 하루 가고 하루 팔고 사고 하고 하루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3일이면 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남절거리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뭐 재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리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사가지고 온다고 언니가 그걸 메고 가면서 이제 저보고 기다리라. 이제 3일만 있으면 꼭 온다. 이렇게 갔는데 못 온 거죠. 못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기 낳은 지 3일 됐을 땐가? 일주일 됐을 땐가 3일 됐을 땐가.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산한 지 일주일 만일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안고 집에 앉아 있어도 배가 고프고 우리는 다 같이 굶어 죽을 거고 드시지 못하게 되면 젖이 안 나와서 집에 있거나 없거나 아기는 굶고 있고 그리고 언니는 다 큰 자식인데 나가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근심이 있고 또 어머니가 시내를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뭔가라도 얻어가지고 올 수 있고 하니까 가는 게 이제 더 어머니한테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더 좋았던 거죠, 선택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서 언니 찾으러 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희야,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는 국범이를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어머니 없을 때 국범을 잘 지키고 할머니하고 단둘이 두지 마라. 꼭 어디 가든 데리고 가고 업고 있고 네가 옆에 꼭 있어라.
그래서 어머니 올 때까지만 국철이 국범이 잘 지키고 있으면 어머니 꼭 식량 가지고 올 테니까 어떻게 하든 풀물을 끓여 먹이든 어떻게 하든 아기를 숟가락으로 물 떠먹이면서라도 꼭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포대기에다 아기를 업고 이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국철이 여자 동생 할머니 저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문역에 서서 이렇게 어머니 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쌍지팽이 짚고 허기지니까 이제 그러고 가는 걸 이제 보고 저희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3일 있다가 도저히 풀물을 동생을 먹여도 안 되겠고 계속 우니까 자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이제 업고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 있는 집마다 다니면서 젖동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짐이 우리 국범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데 젖을 조금만 좀 먹여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 들어가서 그랬더니 애기 엄마 보더니 너무 딱하니까 아이고 나도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애기를 이제 받아 안아서 먹이려고 해서 딱 그러는 순간에 그 집 남편이 온 거예요. 야 미쳤니? 네 새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남의 새끼까지 먹이냐고. 응? 걔를 한번 먹이고 네 새끼 한번 못 먹는 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저희 동생 포대기를 이렇게 딱 재가지고 막 재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가서 막 뺏었죠 울면서.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받아서 안고 허둥지둥 막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애기를 업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조그마고 저도 이제 애기를 혼자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포대기 이렇게 업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포대기를 이제 바닥에 이렇게 펴고 동생을 눕히고 끈이 2개 이제 있으니까 그 끈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뒤로 누워서 끈 2개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겨우 동생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업고 포대기 앞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곱하게 하고 포대기 이렇게 메고 그리고 겨울이니까 이제 추우니까 이제 초봄이었죠. 3월 좀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담내서 이렇게 메고 젖을 빌어서 먹이는 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올라오다가 발방앗간에 들어갔어요. 발방앗간에서 들어간 뭐가 있겠나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옥수수 벼쌀을 누가 이제 찧었더라고요. 그게 4월 15일이 오라지 않으니까 김일성 이제 생일이 오라지 않으니까 명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떡에 먹으려고 벼쌀을 이제 그 빻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벼쌀을 발방아에다 물을 좀 넣으면서 이렇게 계속 발방아지를 이렇게 가서 찧어가지고는 키질을 해서 제일 센 겨 그거는 이제 버려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베개 안에다 넣어서 베개 소를 만들어요. 버리고 그 다음 개는 사람 다 가져다 다 먹어요. 자기네들 힘드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먹을 만한 겹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겨를 다시 못하다가 발방아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작으니까 발방아가 원래 사람들이 한 발 이렇게 밖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통나무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기다 맞고 앞에 떡매를 얹으면 이렇게 된 이게 이제 둥그란 이제 바닥에 세멘트를 만든 이제 구멍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나온 여기에 이제 통나무가 이렇게 가려져 이걸 잡고 이걸 밟으면 이게 이렇게 툭 이렇게 방아찌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발로 안 눌러져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업은 채로 올라서 가지고 뛰었어요. 이렇게 뛰니까 이거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무게가 그래도 좀 됐나 봐요. 그래서 발방아지를 1시간 넘게 땀 펄펄 흘리면서 했어요. 애기 업고 하니까 이제 더 덥죠. 해가지고 그거를 그 뭐라도 빌리면 얻어가지려고 비닐봉지를 항상 갖고 다니 그 비닐봉지에다 다 쓸어서 넣었어요. 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가져갔더니 할머니가 그래 맹물 먹는 것보다 겹가루는 그래도 쌀에서 나온 가루니까 낫겠지 그러면서 그거를 할머니가 키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넣고 이제 그 배추 떡잎파리 배추 뿌리 이런 걸 모아 놨던 게 있던 거 그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할머니가 푹 삶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겹가루를 넣었어요. 한 줌을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딱 꺼내서 이제 먹자고 이제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요. 그렇게 깔깔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풀물이 낫지 그 겹가루 깔깔해가지고요 이게 꽉 매가지고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먹지 못해 숨 겨우 쉬면서 이러면서 삼키고 있다가 그 물을 이제 떠가지고 애기도 먹어보라고 이제 안고 이렇게 먹였어요 숟가락.
먹더라고요. 그거를 정신없이 받아먹는 거예요. 애기는. 저희는 못 먹겠는데. 그래서 그걸 다 먹이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슬어슬할 때인데 마을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허리가 이렇게 진짜 기역자를 탁 꼽은 할머니가 이렇게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오더니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북한의 인사가 그래요. 아직 살아있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구들에다 퉁 하고 보고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안에 옥수수 쌀인 거예요. 애미 올 때까지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먹고 사오. 우리 집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이게 다네. 애 없고 아까 저 똥양 내려온 거 내가 봤어.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있잖아요. 진짜로. 와.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열심히 가루냈어요. 가루를 절구질, 쇠절구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절구질 계속 해가지고 가루 또 가루쳐서 가루 빼면 또 이제 절구질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루를 진짜 다 냈어요. 하루 종일 했죠. 그리고 할머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가루 내가지고 진짜 요만큼씩 딱 2숟가락씩 물에 넣어 풀어서 끓여가지고 거기다 시래기면 시래기, 감자꺼풀이면 감자꺼풀 그래서 가루 내가지고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이제 하는 일은 그렇게라도 먹을 게 생기니까 나무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주러 가야 되는데 동생을 집에 놓고 가면 할머니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얻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얻고 가서 풀밭에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서 눕혀놔요. 왜냐면 나무밭에 이렇게 나무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뒤에 눈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포대기를 이렇게 꽉 씌우면 숨이 안 통하니까 애기가 안에서 막 울지. 그래서 나무를 주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업고는. 그래서 제가 좀 크면 앞에다 업어도 될 텐데 그건 안 돼. 그래서 이제 풀어서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덮어놓고 그리고 그 주변만 다 줍고 질질 끌고 가서 또 옆에다 놓고 또 그 주변 다 줍고 왜냐면 짐승이 물어갈지 모르니까 먼 데는 이제 못 끄는 거예요. 동생 놓고. 그래서 질질 끄면 가고 동생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다 줘서 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끈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이렇게 해서 업고 그 나무 단을 이제 이고 이제 수건 갖고 간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고 그리고 이제 오죠 집에. 그 와가지고 내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한 끼 겨우 이제 죽을 끓일 수 있는 나무예요. 하루 종일 나무 줍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러다가 물 길러 가야 되는데 물을 길려면 이제 등에다가 지게를 이제 지고 와야 되거든요. 와 도저히 동생을 업고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다 에휴 네가 그렇게 그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죽이겠냐고. 근심하지 말고 어제 넣고 가라. 할머니 안 죽일게. 국철이랑 은혜 있잖니. 너 쟤네 경비 서면 되지. 넣고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 풀어서 넣고 은혜한테 이제 임무를 줬죠. 지금 미국에 있는 여동생 야 너 잘 봐. 할머니 애기 어떻게 하나. 너 애기 없 떠나지만 애기 잘 봐. 어머니 애기 잘 지키라는 거 생각나지? 그때는 생각난대요. 끝까지 더 두고 지게에다가 6kg 들어가는 이제 물통 요만한 게 북한에서 이제 만든 비닐 이렇게 두꺼운 비닐 재질인데 이제 오렌지 컬러 색깔 나는 그런 통이 있어요. 뚜껑 덮는 게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건데 뚜껑은 안 하고 그런 거 2개를 이제 들고 지게에다 해가지고 지게도 저희 아버지가 제 크기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준 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게를 갖고 강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쥐고 걸으면 이게 박자를 잘 안 맞추면 이렇게 하면 걸지를 못해요. 이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박자 이렇게 맞추면서 걸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 몸하고 물이 같이 움직여야 이게 잘 가는 거예요. 힘도 덜 들고. 그래서 강에서부터 물을 계속 하루 종일 기르면 물떡 한 떡이 차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이틀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애기 보니까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좀 더 크게 단을 묶어가지고 하여튼간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나무 줍고 물 기르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 저녁 때 되면 할머니가 밤에 애기를 봐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제가 보고 이러면서 이제 바꿔 보는데 와 진짜 잠이 쏟아지고 배고프죠. 먹지 못했죠. 예? 나무 줍고 물 기르는 몸이 힘들죠. 그 상황에서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아기는 계속 울면 진짜 막 그 사람이 막 미쳐요. 그 울음소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머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벽에 마주 앉았어요.
벽에 마주 앉아서 머리를 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눕혀놓으면 울어요. 또 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자요. 그래서 머리를 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렇게 2달을 아기를 안고 키웠어요. 마지막에 죽물이라도 이게 배부르게 먹으면요, 애가 웃어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애교부리 막 놀아요. 국범아 이렇게 내려다보면 신기한 게 우리 국범이가 저희 큰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완전 판박이에요, 언니랑.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너 언니 닮았네, 어머니 언제 오지? 이러면서 동생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 막 웃으면서 이렇게 키득키득 거리면서 애기가 막 놀고 이러다가 제 얼굴만 딱 나타나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하도 많이 애기 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엄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2달 지나니까 애기도 좀 컸고 했는데 저를 보고서 막 웃고 이러더니 순간에 까만 장 이렇게 휙 뒤집어서 올라가고 하얀 장만 남는 거죠. 어머머머 할머니 왜 이래 왜 이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애들이 바람인다, 바람이는 게 있다, 괜찮다,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국범아 막 다치면 또 정상으로 괜찮아져. 근데 애는 웃는데 눈 까만 장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또 괜찮아지고 그런데 한 이틀을 그랬어요. 근데 저녁쯤 돼가지고 밤에 이렇게 자는데 그날따라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미열도 나면서 기침도 나면서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할머니 나 아파요. 그러니까 왜 아프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누워 자라,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할머니가 애기를 밤새 봤어요. 새벽에 한 2시쯤 됐는데 애기가 막 울어서 이렇게 일어나면 할머니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같이 이렇게 애들 보면서 왜 우냐, 좀 더 자라, 조금만 더 자라, 언니 좀 자게, 누나 할미 좀 자게 이러면서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생 보고 있고 나도 일어나서 보다가 또 잠 쏟아져 툭 누웠어요. 딱 누워서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귀신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꿈에 동생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막내 동생, 갓난애기가 포대기 이렇게 쌌는데,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데 북한은 전기불이 이렇게 연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해줘야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전구 다마를 달고 그 후에다가 접시 같은 거를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선 이렇게 해가지고 다마를 여 밑에다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 접시가 위로 퍼지는 불을 이제 이렇게 막아주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되게끔 땅에 이렇게 비춰지게끔 돼 있는데, 동생이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요 중간에 여기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이쪽 불빛 쪽, 반은 어두운 쪽에 동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기한 게 애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누나야 같이 가자, 누나야 같이 가자, 계속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범아 그래 같이 가자. 신기하다, 애기도 말을 하네. 어떻게 말을 하니? 근데 왜 넌 반은 까맣고 반은 하얘? 이러면 제가 동생한테로 막 이제 갔어요. 그 동생 잡으려는데 순간에 할머니가 야 하면서 손을 딱 때리는 거예요, 꿈에. 엄마 하고 놀라가지고 뚝 이렇게 하면서 뚝 깨놨어요. 딱 눈 떴더니 할머니가 괜찮니 막 이러는 거죠.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네가 숨을 못 쉬고 막 거의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괜찮냐, 일어나라고, 움직이래요 나보고. 그래서 하고 일어났더니 그때 할머니가 괜찮으면 됐다 이러면서 놀랬다 하면서 할머니가 동생 포대기를 열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동생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잔다, 깨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순간에 동생이 자네? 할머니 나 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넣어서 동생을 여기다 눕혔어요. 그렇게 잘라고 이러는데 옆에 남자 동생 누웠거든요. 여동생은 할머니 같이 포대기에서 자고, 남자 동생 누나 나도 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 누워서 그래 너도 팔 줄게 이렇게 줬더니 남동생 여기 막 기어올라서 여기서 베개를 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둘 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가고 잤어요, 저는. 그러고 이제 편히 잤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니까 남동생하고 여동생 저를 막 흔들면서 깨우면서 우는 거예요. 할머니 없어 언니야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을 뚝 뜨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어나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구들에 이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밤새 열이 나고 막 이랬으니까 메스가 없죠. 언지럽지. 막 걷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막 이러면서 버버버 해가지고 정신없이 밖에 이렇게 딱 나가서 딱 봤어요. 할머니 찾으면서 동생 두 명하고 저랑 셋이서 밖에서 막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가 지팽이 짚고 삽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정어정. 그래서 이렇게 힘드니까 오래 못 걸어서 걷다가 이렇게 앉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또 걸어. 앉다 걸어. 할머니 애기는 그랬더니 아이고 어제 며칠 전부터 눈이 계속 그렇게 바람이 일더니 아침 새벽에 일어나니까 죽었더래요. 어떻게니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려고 간 거지. 더 고생하기 전에 빨리 간 것도 복이다. 그러면서 할머니 우는 거예요. 그 눈물 닦으면서 이러면서 앉았는데 순간에요. 그 가슴 아프다는 그거는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이제 아픈데 할머니가 막 미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아기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올 때까지 살면 저지 있고 먹을 거 가지고 온다고 했지 않냐고. 그때 왜 할머니 죽였냐고. 할머니 왜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애기 업고 지켰는데 왜 그랬냐고. 어머니 내일 올지 오늘 올지 모르는데 왜 그랬냐고. 할머니 막 밀어놓고 할머니 옷에 잡아 뜯고 막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동생 2명 길에서 엉엉 울고 막 우는데 할머니가 내가 네가 그렇게 살리겠다고 악을 쓰는 걸 봤는데 내가 왜 죽였겠냐고. 알아서 죽은 거지. 배고파서 굶어 죽은 거지. 그냥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미안하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이제 제가 열이 나고 이제 아팠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사람 막 이러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할머니랑 동생이 저를 이제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나서 한 이틀 반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죽물을 줘도 써가지고요 삼킬 수가 없고 열이 나면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제 오줌 누려고 밖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시골이라 까마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산등성에서 까마귀들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할머니가 혹시 저기 갔다 애기 묻었나, 그래서 까마귀가 저렇게 있나 싶어가지고 거길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겁이 나기도 하고 그 가지는 못하고 계속 서있고 울고 3일 동안을 진짜 밥은 먹고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계속 그러고 알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3일 되는 날 저녁이죠. 근데 밤에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제일 못할 게 사람 기다리는 일이에요. 진짜 피가 말라요. 바람 소리 조금만 나도 어머니 왔나 이러고, 조금만 나무 부러지는 소리 나도 어머니 왔다 이러고, 뭐 멧돼지 곰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에도 어머니 왔다고 그러고, 밤에도 배고프면 사람이 잠이 안 와요. 지금도 밤에 배고프면 제가 일어나서 뭐 먹는데 진짜 그렇게 기다렸는데 2달 만에 어머니 진짜 온 거예요. 근데 기가 이 사람이 어머니 나예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이게 환청같이 들려가지고 어머니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소리 계속 이랬어요. 저는 그때 할머니 야 엄마 왔다 니 이미 왔다 빨간 문 열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